첫 번째 그냥 이 관련된 내용으로 조금 어디 인용문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페드로 고메스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금요일은 새로운 토요일이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거기에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재밌는 글이 있어 가져왔는데 뭐 진보는 기술의 발명에서 나온다.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인류 역사에 있었던 중요한 기술적 진보들. 근데 이제 기념비적인 사회적 발명도 있고 사회가 풍요로워질수록 이러한 사회적 발명품이 점점 중요해지고 이제 주 4일 근무제 역시 이러한 기념비적인 사회적 발명에 속한다라고. 근데 이 글이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라 1970년에 폴 사뮤엘슨이라고 하시는 분은 근대 경제학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경제학 중에 한 명인데 1970년에 이미 미국에서 이제 4일 40시간 얘기가 나올 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인용을 해봤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노동부 시간 단축을 이야기하게 되는 이제 논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이거는 사실은 경제학 원론 수준에서 보게 되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은 경제학에서 1학년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소득이 증가하면은 소비보다 여가나 건강에 대한, 왜냐면 이제 우리가 죽도록 일만 하다 죽을 건 아니니까 소득이 이제 점점 늘면 늘수록 나한테 더 소중해지는 거는 여가 시간과 건강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뭐 1980년대, 90년대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이 성장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가와 건강에 대한 선호가 느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일하는 방식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주 4일제 관련된 국내에 이제 여러 사례들이 확산되고 있는 이런 시대적 배경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또 이런 내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 그리고 뭐 지속가능 성장이라고 하는 뭐 유엔의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공통 목표들도 있는데 이런 거 관련돼서 또 그러니까 노동시간 단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요새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청년층이 선호하는 여러 가지 직장 유형이 변하고 있고 거기에 근로시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또 우리 인구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아직까지 건강 수명이 증가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지만 뭐 은퇴해야 되고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그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제도들은 복지 제도들은 잘 안 갖춰진 상태에서 고령층의 여러 가지 빈곤 문제들, 이런 거에도 이제 이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80년대 생각해 보면은 한 직장에 젊었을 때 들어가서 60세까지 다니는 이런 평생 직장에서 연봉급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던 시대에서 노동시장 구조가 굉장히 많이 변했죠. 그래서 뭐 직장 이동이 이제 빈번하고, 그리고 직무급이나 성과급이 점점 더 많이 확산되고 있고,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평생에 걸쳐 갖고, 그러니까 회사에만 내가 오랜 시간 일한다고 이 회사가 나의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 내가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근데 이거의 이제 원천은 여가 시간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옛날에 이제 경제 발전 초기 단계 혹은 이제 따라잡기 성장 단계에서는 공장 많이 짓고 시설 대규모로 투자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랑 같이 이제 결부해서 따라잡기 추격형 성장을 해왔던 시대에서 이제는 우리 많이 듣는 것처럼 선진국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 우리가 성장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인적 자본의 중요성, 아이디어, 창의성, 혁신, 그리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 뭐 제도의 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는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 이런 거의 원천으로도 여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뭐 지난 정부에서는 뭐 소득주도 성장 얘기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주로 수출이나 이런 거 의존형이 되게 높았었는데 어떤 내수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할 필요성 문제에서 여가 시간도 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로봇이라던가 인공지능이라던가 뭐 디지털 플랫폼. 예. 근데 이게 이제 크게 한 가지 위협과 또 하나의 기회를 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뭐 잘 알려진 것처럼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끊임없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부해지고 우리는 그래서 그 속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 위협에 계속 시달리면서 또 이런 어떤 기술적 실업이라고 부르는 이 위협이 점점 커지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이런 기술을 활용해갖고 우리가 종래에 일하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그 여력들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불평등, 우리 사회 심각한 불평등 문제와 뭐 기후위기, 생태위기 문제들, 이런 거에서도 이제 그 여가 문제가 이제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노동시간 계속 줄여왔지만 여전히 오늘 이제 여러 앞에서 이제 인사 말씀하실 때 나왔던 내용처럼 OECD 대비 뭐 상당히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으로 보면은 상위권인데 1인당 국민소득은 중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 따져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긴 시간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도 같이 병행 추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유연화 제도도 뭐 사용자 측의 그런 그러니까 그 자율권을 누가 가지냐의 문제지 시간도 좀 더 유연화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휴가 일수라던가 뭐 휴직제도 같은 것들도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요. 시간제도 뭐 양질의 일자리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더 우리가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법정 노동 시간이라는 거고 지금 보시면은 그동안에 이거 이제 전일제도 우리가 이제 여러 그래프들을 볼 때 우리나라 노동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해 왔다는 그래프들을 볼 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동안 시간제 비중도 빠르게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시간제 비중의 효과가 상당 부분 포함된 거고 전일제만 보게 되면 사실은 제일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법정 노동 시간이 줄었던 이 기간들에 감소하고 그렇지 않은 기간에는 정체되는 주당 노동일수도 뭐 거의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런 정책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기대 효과 근데 이런 정책을 했을 때 과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하고 있는 이 제목도 사회경제의 효과고요. 근데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찬반이 다 있습니다. 찬반이 다 있어서 각각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좀 먼저 좀 볼 건데요.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책입니다. 뭐 여러분 한번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뭐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금요일은 새로운 토요일이라 그래가지고 이 책을 쓰신 분은 영국에 있는 경제학과 교수님이신데 완전히 경제학 관점에서만 이제 나는 경제학자니까 경제학 관점에서 다루겠다. 그래갖고 주사일제가 왜 필요하냐?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8가지를 정리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니 왜 주 5일제 해야 되는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주 5일제가 무슨 만류인력의 법칙처럼 뭐 그런 물리적인 법칙이냐 아니면은 뭐 하느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살라 그랬냐 이거는 사실은 경제학 어느 교과서도 주 5일이 최적 선택이라고 가르치는 건 없거든요. 200년 전에 1900년대에는 주 6일제였고 100년 전에는 주 5일제였는데 왜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계속 주 5일제 해야 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건 사회적 선택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 보시면은 그동안의 근로시간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은 크게 한 3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계속 줄어왔다. 계속 줄어왔다. 그건 이제 소득 증가,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변화, 민주주의의 진전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시간은 계속 줄어왔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이거를 주도한 세력은 언제나 노동계와 시민사회였다 라고 하는 거고 기업계는 항상 그 논쟁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는 시기상조 이 용어가 언제나 등장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고요. 세 번째는 그랬더라도 6일제에서 5.5일제, 5일제 계속 변해왔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 떨어졌습니까? 사람들의 삶의 질이 저하가 됐습니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도 근로시간 역사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결국 사회적 선택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가산업 수요 증가를 통해서 경제 활력 제고할 수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성 향상 뭐 이 얘기는 조금 뒤에 있으니까 반복되니까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가를 더 많이 양성할 수 있고 실업률 문제, 임금 상승, 불평등 축소 그리고 대통령도 이제 프리덤 투 추스라고 하는 밀턴 프리드만의 책 강조하셨는데 선택할 자유, 뭐 선택의 자유 이런 건데 사실은 그 부분에 그러니까 역사상 최고의 대가는 하이에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똑같은 이유로 사실은 이 노동 시간에 그러니까 어떤 시간 단축, 사람들에게 여가를 더 많이 부여하면 그 속에서 자기가 그게 무엇이든 자기 어떤 시간 선택권이 늘어나는 거고 그 속에서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삶이 나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거고요. 뭐 마지막은 이제 사회 격차 해소에도 이제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 상황에 맞게 조금 더 다시 한번 반복해서 풀어 쓴 건데요. 보시면은 긍정적 효과는 이제 직접적으로 일생활 만족도와 건강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줄어든 노동 시간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 차원의 이제 신기술이 도입이 있을 거고 업무를 재조직하려는 노력이 있을 거고 그 속에서 생산성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 이건 이제 기업 차원의 노력인데 노동자들도 휴식이 늘고 여러 가지 재충전이 느니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개선돼서 업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몰입도 높아지고 창의성이 높아져서 기업의 어떤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그리고 결근 문제로 인한 결근율이 줄고 직장 불만족에 의한 이직률이 감소해서 그것도 기업의 어떤 성과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요거 이제 첫 번째는 노동자 개인에게 있어서의 이점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기업 생산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측면은 경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가 시간에 뭐 자기 개발이라든가 교육 훈련, 직업 탐색이 늘어나면서 인적 자본 축적이 촉진되고 일자리 매칭의 질이 개선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현대 노동경제학의 여러 가지 추정 결과들을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 노동 생애 동안 내 임금이 이제 소득이 계속 증가할 건데 나이가 들면서 이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장 중요한 건 일반적인 인적 자본 축적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가 자기한테 잘 맞는 좋은 직장으로 직장 탐색을 통해서 임금을 상승시키는 게 두 번째고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게 이른바 기업 특수 숙련이라고 하는 한 직장 내에서의 어떤 그 직장에서만 쓸 수 있는 숙련을 익혀가지고 임금을 높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런 지금 어떤 노동시간 단축이라든가 새로운 근무 형태들이 이거에 더 부합하는 형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헨리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주 5일제를 도입했는데요. 1920년대. 헨리 포드 자신이 원래는 공장에 다니면서 일하다가 여가 시간에 그 시간에 준비해가지고 창업을 한 그런 성공 사례고 그걸 기반으로 해갖고 자기도 그 노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그런 동기가 된 거고 이런 사례들은 무수히 많고 뭐 이런 어떤 그 혁신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은 여가 산업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가 산업에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른 산업들도 같이 증가하는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이에 따른 어떤 직접적 효과 그리고 이제 생산성 향상이랑 여가산업 수요 확대에 따른 간접적 효과로 고용이 확대되고 소득 불평등이 완화된다. 그리고 이런 혜택이 이제 삶의 질 개선이라고 하는 혜택은 사회 구성원 전체적으로 누리게 되겠지만 특히 가사 돌봄 노동 불평등과 노동시장 내 차별에 이중으로 고통받는 여성 그리고 높은 실업률과 불투명한 직업 전망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령층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관련돼서는 출퇴근 횟수가 감소하고 가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고 우리가 이제 바쁘게 근로시간이 길게 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막 야간에 배달 음식 시켜 먹는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내가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이런 기기들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는데 그런 소비들이 줄면서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논의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에 대한 이야기들도 만만치 않죠. 지금 다 이제 또 똑같이 재현이 될 건데요. 항상 보면 1922년에 미국에서도 이런 식의 이제 지금 논의랑 비슷한 반대가 있었다. 좀 인용을 한번 흥미로워서 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가장 우려가 되시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일 겁니다. 법정 노동 시간이 단축돼도 연장 근로 및 부업 시간이 늘어나서 실노동 시간 감소 효과는 제한적일 거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서 생산량과 고용이 감소한다. 업무 연속성이랑 몰입도가 떨어지게 돼가지고 노동 생산성이 하락하고 오히려 산재 위험이 높아진다.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뭐 납기 차질, 일감 축소 부담이 증대되고 수출 가격 상승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업의 경영 효율이 좋아지고 창업이 줄고 뭐 해외 이전이 늘고 노동 강도가 높아져서 노동자의 건강과 일자리 만족도가 안 좋아지고 혜택이 대기업 정규직 고임금 노동자한테 집중돼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람들이 여가 시간이 늘다 보니까 야외 활동 많이 하면서 오히려 자동차 더 많이 타게 되고 뭐 비행기 타고 여행 많이 다니게 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다 이렇게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트로덕션 하고 있는데 거의 시간의 한 반을 써가지고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잠깐 간략하게 근데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다 설명드리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연구를 했던 거는 그래서 이런 긍정적 효과랑 부정적 효과 중에 어떤 게 상대적으로 우세할 것인가.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약을 먹을 때 이 약에 대해 가지고 이 약이 어떤 병에 효과가 있냐 할 때 어떤 연구에서는 효과 있다고 하고 어떤 연구에서는 효과 없다 그럴 때 어느 한쪽만 보고서 먹거나 안 먹거나 결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주제를 다룬 연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 연구들을 우리가 모아서 체계적으로 본 다음에 일반적인 결론은 이렇구나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양쪽의 주장이 다 있을 때 그동안에 이제 한국에 주 40시간이나 52시간 상한제 관련돼 가지고 했었던 여러 연구들이 있고 외국의 연구들, 주 4일제 실험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이걸 모아서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거를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해온 발제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 4일제입니다. 주당 노동 시간을 단축하면서 출근하는 일의 4일. 그런데 두 번째는요, 4일 출근하는데 미국처럼 법정 노동 시간은 그냥 40시간 하는 형태. 그래서 일근로 시간은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하루 10시간이라고 주 4일 하니까 일주일 40시간. 후자를 이야기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오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주당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전자를 방향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6시간 과도로 가면 슬라이드처럼 노동 시간 단축이 월당, 분기당 일주 노동 시간을 단계적으로 155시간에서 이렇게 단축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밑에 하단에 세 가지 블럭 씌운 게 있습니다. 근기법 이제 말씀드린 대로 50조, 53조, 60조를 같이 개정하면서 노동시간 체제를 하는데, 법률 개정에서 고용정책 기본법 등의 주4일제 네트워크에서 올해 총선 때도 8개 정당에 다 질의서 보내고 답변을 요구했던 것 중 하나는 최저임금위원회처럼 국가노동시간위원회를 정부가 설치해서 노동시간을 컨트롤하고 심의 이행점검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역할을 고용정책기본법에 담으려는 등 법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세법에서 노동시간 단축한 기업 대상으로 해서 세제 지원과 기타 비용 지원을 할 필요가 있어서 세법 개정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원 정책 세 번째 보면 통합 고용세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는 대단하더라고요. 초단시간 노동자를 많이 활용한 기업에게 저 법률에 근거해서 세제 혜택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와 기업한테 배워야겠다. 우리도 그러면 저 법률 그대로 통합 고용세를 갖고 와서 노동시간 단축인 기업에게 국회에서 법 개정하고 해서 지원하는 법률을 해서 중소사업장의 열악한 곳에 지원 정책을 해서 하는 방식을 역으로 제안을 같이 의원님들과 한노위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도기적으로는 주 4일제 실행하는 방식은 많습니다. 가끔 시민들이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면 병원 응급실이 주 4일째 하면 금요일 문 닫나요? 그거 아니죠. 병원은 1년 365일 7일 운영하는데 거기서 일하는 병원 종사자 노동자들은 4일 출근하는 거죠. 공항 365일 운영하는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주 4일째 작업 형태와 기존에 5일 운영하는 사업장, 영업조업하고 또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고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위기를 말씀드리고요. 8년 로드맵입니다. 슬라이드 저 왼쪽에 보시면 오늘 첫 국회에서 노사정 이해당 3자 학계에 다양한 분들 모시고 주 4일제에 대한 첫 공식 토론 논의를 시작하고, 이 이후에 저희가 학계나 노동계 연구조사 등을 진행을 하고요. 내년에 한노위에서 빠르게 한노위 소위부터 시작해서 연구조사 같이 하고 외국의 사례 등에서 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2026년에 법 시행하고 27년부터 3년차 로드맵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시간, 그 다음에 32시간 목표로 2030년에 주 4일제 정책하는 목표를 합니다. 가끔 저한테 2027년에 하죠 그러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거부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실도 인정하고 2년 동안 법 준비하고 3년 후에 법 시행해서 그런 현실적인 것까지 고려해서 36시간 하면 4.5일제도 시간상으로 가능한 유연한 체제도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주 4일제 얘기하면요, 외국에 비평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 하십니다.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도 있는데 임금 노동자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 4일제 네트워크에서 이 사각지대 불안정 노동자 대상으로도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고 함께하고 모색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